9화 한미 협상 타결, 일본 무기 도입 논란.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양국의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통령님, 한국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개발 과정을 미국과 완전히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IAEA의 상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핵무기 개발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 조건을 제시했다. 넷째, 개발된 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거나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연간 진행 상황을 미국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답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순수하게 방어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추진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승인합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다음날 워싱턴에서 한미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발표가 시작되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발언했다. 오늘 우리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시스템 개발이 승인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이어서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자위권 강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핵 확산 방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통령님,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답했다. 우리는 주변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이는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방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까?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5-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도쿄에서는 야마모토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야마모토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은 핵추진 시스템을 승인받았는데 왜 일본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핵잠수함 도입도 허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먼저 약속했는데 한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질문했다. 총리님,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국은 일본의 공격형 무기 도입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중잣대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시스템도 충분히 공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계속했다. 일본도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판단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일본 방위대신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라도 방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대신 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잠수함 기술도 자체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즉시 파장을 일으켰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NHK는 일본 독자 무기 개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다. 아사히 신문은 야마모토 총리, 미국과 정면 대결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자주 국방 의지 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다.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양극화되었다. 보수 성향 시민들은 열렬히 지지했다.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일본도 강한 무기를 가져야 한다. 미국의 차별 대우를 용납할 수 없다. 야마모토 총리 화이팅! 한 참가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은 되고 일본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당당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시민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의 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평화 헌법을 지켜라. 군국주의 부활 반대. 무력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평화단체 대표가 연설했다. 야마모토 총리는 일본을 다시 전쟁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경했다.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독자적 공격형 무기 개발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의 핵추진 시스템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이 요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과 핵잠수함은 명백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런 무기 도입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공격형 무기를 개발한다면 미일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반미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민당 정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미국이 일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일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달련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미국 간의 갈등이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요타 회장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적 해결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베이징 외교부에서 브리핑이 열렸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시도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군국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중국 국방부도 경고 성명을 냈다. 일본이 공격형 무기를 개발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국도 일본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 외교부에서 브리핑이 열렸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다. 일본의 공격형 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우려스럽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말했다. 일본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다. 일본이 공격형 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핵추진 시스템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면 주변국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펀 민주당 대표가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리는 일본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일본에게 치명적입니다. 공산당 위원장도 가세했다. 이는 평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일본을 전쟁 국가로 만들려는 것입니까? 하지만 야마모토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일본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날 저녁 일본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일미 갈등,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국제정치학 교수가 분석했다.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정면 대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 평론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도 이제 당당한 국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야마모토 총리의 강경 노선은
일본을 새로운 기로에 서게 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주 국방을 추진하려는 일본의 의지는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10화 핵심 군비 결정의 여진과 경랑. 도쿄 총리관저 새벽 2시. 야마모토 총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온 친서가 놓여 있었다. 친서의 내용은 단호했다. 일본의 독자적 공격형 무기 개발은 미일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재고를 촉구합니다. 야마모토가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총리님, 국내 여론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일본의 자주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다. 각하, 일본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자 개발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야마모토 총리가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다. 일본이 독자적으로 공격형 무기를 개발하면 중국과 한국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CIA 국장이 정보를 제공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특히 경제계와 진보 진영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겠군요. 대통령이 결정했다. 다음 날 미국은 구체적인 압박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다. 일본이 공격형 무기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관련 기술 협력을 중단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방위산 업체들에 대한 기술 이전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발표는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상당 부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 중공업 주가가 급락했다. 가와사키 중공업, IHI 등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경달련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회에서 열린 예산위원회에서 그녀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일본은 영원히 속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적 독립을 이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주 국방의 길을 가겠습니다. 야당 의원이 반박했다. 총리님,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경제보다 주권이 우선입니다. 야마모토가 단호하게 답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핵추진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3척, 핵추진 이지스함 2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모든 개발 과정은 미국 및 IAEA와 공유되며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다. 개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 15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출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수출 계획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다음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기술이 완성되면 우방국과의 기술 협력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 분석이 이뤄졌다. 방위대신이 야마모토 총리에게 보고했다. 총리님, 한국이 핵추진 기술을 수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1년 안에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지원이 결합되면 예상보다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야마모토의 표정이 굳어졌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핵추진 기술 수출 가능성 시사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군사기술 격차 우려라고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은 동북아 군비 경쟁 본격화라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 군사 전문가들이 TV에 출연해 분석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핵추진 기술이 결합되면 1년 안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기술을 수출한다면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보수 성향 시민들이 더욱 강하게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도쿄 시내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한국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자. 야마모토 총리, 끝까지 싸워라. 한 참가자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계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합니다. 이미 방위산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토요타 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자동차 산업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정부의 정책이 일본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총리는 이런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녀는 말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되었다. 당내 온건파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다. 자민당 정조회 부회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 총리의 노선이 너무 급진적입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재고가 필요합니다. 다른 중진 의원도 동조했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당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파들은 야마모토를 더욱 강하게 지지했다. 이제 일본이 당당해질 때입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베이징 중남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부 수뇌들과 회의를 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응해야 합니다. 시진핑이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다. 한국의 핵추진 기술은 우리 해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격형 무기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중국해에서의 우리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시했다. 해군력 증강 계획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가속화하십시오. 러시아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하십시오. 푸틴이 지시했다. 국방장관이 답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극동 지역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쿠릴 열도 문제에서 일본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저녁 한국에서는 핵추진 시스템 개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찬성 58%, 반대 35%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20-30대에서는 찬성이 65%에 달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말했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되
주변국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고했다. 이미 주요 조선소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미국과의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핵추진 시스템 개발과 일본의 독자, 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대를 열고 있었다.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었고, 이는 지역 전체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야마모토 총리와 일본 군 강경파들은 은밀히 한국 견제를 위한 역설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듯 보이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거나 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총리 관저 지하 비밀 회의실에서 야마모토가 측근들에게 말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더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었다. 각국의 국내 민심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국에서는 핵추진 시스템 개발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야마모토 총리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평화를 추구하는 진보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동맹국들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자국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리더십 약화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동맹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미동맹은 핵추진 시스템 승인으로 한 단계 발전했지만 미일동맹은 일본의 독자 노선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동북아시아 안보 질서는 근본적인 재편을 맞고 있었다. 각국의 군사력 강화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었다. 어떤 국익이 진정한 국익인가? 어떤 무기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어떤 신뢰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각국 국민들과 지도자들 앞에 놓여 있었다. 군사력 강화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인가? 경제적 이익과 국가적 자존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동맹국 간의 경쟁이 지역 전체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 있었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이들의 결정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도,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수도 있었다. 시청자들은 이런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